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과거와 이제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 율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율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법률 전문가를 선발한 기술관 선발 작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기술관 관련된 작가는 역가도 있고, 의가도 있고, 음향가, 율가가 있는데, 자, 이런 작가들은 전시는 없고, 초시나 복시만 있어요.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율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등으로 합격한 자는 종 6품에 주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율가에서 작가 1등을 할 경우에는 그 종 8품이 주어져요. 종 8품.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기출 분석 문제에 요 관련된 것들 좀 있거든요. 한번 급제자 초자 처음 간직표 들어가는 그 간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가를 제외한 기타 작가, 그 아까 이제 그는 율가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율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을 하면 종 8품직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등은 종 9품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요. 다만 역가 같은 경우에는 종 7품계가 주어져요. 종 7품계. 예. 그래서 이제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가와 무가는 뭐냐? 문가와 무가는 자 일단은 장원급제는 문가는 종 6품직이죠. 요거와 비교는 되죠.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무가는 종 7품계예요. 그래서 이제 초자 등급으로서는 이 문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가, 무가, 그 다음에 기타 작가, 종직, 팔품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을 볼게요. 자, 시험 과목은 대명률, 무원록, 건국대전이다. 예. 그래갖고 대명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형법은 거의 대명률을 쓰죠. 그래서 있고 무원록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중국 원나라의 왕여가 그 당시 그 송나라 형사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법의학성 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원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좀 약간 주석서를 갖다 붙이는 것을 쓰는데 이걸 중수무원록이라고 해요. 중수무원 법의학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체 검사서, 검시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입간한 후에 시체 검시를 해야 되잖아요. 법의학 같은 거 필요하니까 살인 사건 같은 거 이제 할 때 필요한 서적이기 때문에 무원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때 답이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작가의 하나로서 예조에서 전담한 법률 요원을 선발했다. 자, 예조가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서 전담했냐면 형조에 보면요. 형조에 보면 이거 왜 이래 또. 형조에 보면 고율사라는 간청이 있어요. 고율사. 이 고율사에서 간청이 이제 주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진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율가를 간장하는 간청이 어디냐?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겠죠? 자, 식년시의 초시와 복시를 거쳐서 18명을 선발하고 전시에 9명을 뽑았다. 이거 왜 틀려? 전시가 없죠. 초시와 복시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전시가 있는 과목은 문가와 무가죠. 무가와 문가죠. 예. 무가가 이게 전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준하여 고려 시기에서 조선 시기까지 과거제도 운영한 변화상을 500점 논수하시오. 요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쭉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고려와 조선 왕조의 가구제의 차이는 여기 했으니까 이제 좀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학교 제도의 연관성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학교 제도의 연관성은 일단 고려 시대는 확실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했지만 그 당시 국제감시에서 합격한 후에
3년 동안 이게 수학을 해야지만 진사라도 동당감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제도 연관성 어느 정도 확실한데 조선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선시대도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학교제도를 통해서 과거제도 연관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명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제도하고 과거제도를 서로 연결시켜 갖고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명랑을 모델로 한번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안 됐어. 자, 이게 이제 왜 안 됐냐 이거 보면 되게 이제 향교하고 성균관 있죠? 예. 성균관을 이제 연결시켜 보려 했던 거죠. 향교에서 이제 꼭 가야지만 과거 시험에 자격증을 준 거죠. 자격 시험을. 예. 근데 일반 양반들이 이제 평민들하고 같이 지내기 싫으니까 한교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따로 서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교는 일종의 과거를 이제 보기 위한 자격 시험 아니면 한교에서 이제 뭐냐면 좀 높은 성적을 얻으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으면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초시를 면제시켜 주는 게 있어요. 세문과 진사과 초시를. 그래서 요걸 노리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실제로 항공이 그 과거 시험을 이제 통한 또 공부 장수가 안 됐고 따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인데 원래는 이 성균관을 통해서 또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소과 합격자 중에 이제 성균관을 가서 원점 여러분도 알다시피 300점을 얻어야지만 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죠? 대가가 자격증을 주죠. 근데 이것도 안 됐어. 처음에는 잘 시시했는데 세조 때부터 이제 벌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보는 이제 신령시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 별시를 시행하고 결국에 이 원점 기준이 원래 300점이었다가 점점 낮아져.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원점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균관에 안 들어가도 원점 안 받고 그냥 시험 볼 수 있어. 심지어는 속가도 안 보고 대가도 그냥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속가 안 보고 대가도 가서 이제 학교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왜 조선 후기 때 속가를 보냐? 진사 생원시를 봐야지 비록 간직이 안 가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양반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가, 직가, 진사가 그런 생원가를 보는 거지. 요걸 이제 꼭 시험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 때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실제는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기출문제 분석집에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자, 조선 사회사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문과, 무과, 작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시험들 이렇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본 강의 시간이나 서브노트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사회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때 신분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해하려면 양천제하고 반상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이제 요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천제예요. 그래서 신분상, 그러니까 법제적 신분을 말이죠. 양인하고 천민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양인은 이제 뭐냐 각오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대신에 의무도 있죠. 예, 그래서 군역을 담당해야 돼. 천민은 각오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간직 침도 안 되죠. 대신에 권리가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어.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 군역의 의무를 지죠. 자, 그래서 이제 양천제도 이제 하에서 신분제도에서는 크게 법제적으로 양인이나 천인 이렇게 나눠요.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을 얘기하고요. 천인은 천민. 천민 중에 제일 많은 게 노비죠. 노비. 이게 이제 양천제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양천제사였어요. 법제적으로. 예. 근데 사회적인 어떤 간습적 신분제도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법제적인 거고 이걸 이제 사회적 신분을 반상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상제는 여기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볼 때 보통 이제 요들은 양반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중인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양인이라고 하고 요때 양인은 요 양인하고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예, 협소한 이제 단위 양인 여기를 이제 뭐니 천인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산업 그 네 개의 신분으로 나눠서 이제 참 그 이뤘던 시대를 반상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초창기 때 양천제사였다. 그러니까 법제적 신분이든 사회적 신분이든 양천제였는데 나중에 분리돼서 법제적 신분 양천제,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 간섭조정 반상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언제 바뀌었냐?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설 있어. 하나는 뭐냐면 초기 때부터 바뀌었다. 그냥 양천제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반상제가 이제 다 장악했다라는 반상제 설이야. 초창기 때. 자, 근데 두 번째 설은 아니다. 초창기 때는 16세기 이전이죠. 16세기 이전에는 양천제와 반상제가 거의 동일했다. 그러니까 반상제 없이 양천제가 실제 신분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양인하고 천인만 나눈 거지 양인 안에 뭐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 이걸 나누기 시작한 거는 16세기 때 들어와서 반상제가 형성돼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 양천제가 운영됐고 반상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요건 있고 이렇게 있고 요거는 양천제는 이제 제도적인 거고 실제 사회적 신분은 반상제다. 요게 이제 16세기 때 그 첫 번째 관점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6세기 때 공통적으로는 다 반상제는 인정해. 그렇지만 15세기 때는 어떻게 보이냐? 첫 번째 관점은 처음부터 15세기 때부터 반상제다. 아니다. 그 다음에 반상제는 없고 양천제만 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선을 따르냐면 요사를 따져. 15세기는 양천제, 16세기 때는 반상제. 이렇게 이제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오는 거를 이제 찾아가겠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양인 계층은 권리와 의무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맞죠? 그래서 이때 양인은 신분상 양이에요. 신분상. 그러니까 법제적 신분상 양이죠. 그래서 이 양인 안에 뭐 자기 직업에 따라서 양반이 될 수도 있고 관료가 될 수도 있고 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일반 뭐 장이 될 수 있고 등등등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노력에 따라서 지위를 얻기 때문에 여기는 세속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죠. 성취지위. 예, 요게 이제 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세습 신분이 됐던 것은 16세기 때 반상제 사회로 넘어갔을 때다. 이런 관점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 반영마원인 부국은 천민 집단의 종속이 있다. 자, 이거는 부국제 관련된 내용은 조선 초기 때 없어졌죠. 고려시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일정한 직역이 없는 농민을 백정이라 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는 그 국가가 정원하는 이제 그 신분과 백정이라는 신분을 이제 구분했거든요. 예, 정원하는 거는 일정한 직역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군인, 직업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등등등 일정한 역이 부과되는 거야. 백정은 이게 백정이라는 건 이게 백자는 없을 백자 이게 일백제가 아니라 없을 백자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역이 없는 그 성인 남자들 정인들을 뭐냐면 정남들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백정. 예.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농민들이 되게 많겠죠. 농민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구분했고요. 상대적으로 백정보다 정우가 더 신분이 더 높았죠. 예. 근데 이 백정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냐, 하청이라는 친구, 소 잡는 사람으로 이제 의미가 바뀐 거는 조선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 뭐냐면 그 세종 때 이 하척들을 좀 약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백정, 예전에 백정의 신분을, 칭호를 줬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일반 평민들이 반감을 느끼게 되고 이 백정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들을 의미를 뜻하는 의미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 상민들은 백정보다는 고려시대 때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있었어요. 백성은 성이 있는 사람인데 되게 촌장급 정도 되는 총정급 되는 그러니까 호족보다 향리보다 좀 낮은 계층인데 이들이 이제 뭐냐 이 백성이라는 친구가 요 일반 농민들이나 뭐 상인들이나 평민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죠. 백정이 이제 하청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고려시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양반은 예약과 보학을 통해 신분적 지위를 강화시켰다.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는 16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이후. 처음에 이제 예약이나 보학을 이제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건 이제 상강해실도나 이런 것들 널리
반포해가지고 신분제 강화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항전사에서는 먹혀들지 않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양난 이후에 신분제 사회가 국권의 신분제 사회가 흔들리니까 이제 예학과 보학 같은 거 보학은 이제 뭐냐면 족보를 연구한 학문이죠. 그걸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거는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양난 이후에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이거는 기출문제 나올 때 좀 설명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제 양천제 사회, 조선 후기 사회를 양천제 사회로 보는 관점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계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요 계층은 이제 보시면 이제 쭉 알겠지만 중인 계층이에요, 중인. 중인. 중인인데, 자, 중인의 용어가 이제 처음에 쓰이기 시작한 거는 17세기 때예요. 17세기. 이때 문헌 기록에 나오거든요. 중이. 그래서 대개 16세기 정도에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 기록상은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중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좁은 의미의 중인은 뭐예요? 기술관이죠. 을간, 역간, 천문관, 그 기술관이고 넓은 의미의 이제 중에 기술관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서리, 그다음에 향리, 영리 이런 것들이야. 그 서울들은 그 주민들과 같이 이제 생각해서 중서라고 또 불렸죠. 중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하여튼 서인들과 기술관들 합쳐서 뭐 중서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들의 이제 어원에 대한 거, 이 중인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지역 개념설, 뭐 계급 개념설, 그 다음에 정치 개념설 이렇게 있는데 지역 개념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울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서울 양반들이 많이 지는 건 북촌하고 남촌이거든요. 여기 고관 대작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누가 많이 살고 있냐 좀 못 사는 양반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중간에 이제 여기 오늘날 종로 일대 있죠. 종로 일대 뭐 상인들이 쭉 많은 그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강구에서 뭐 이제 수포까지 이런 종로 일가에 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살고 있을 때 중인이나 명칭이 여기 생겼다는 게 지역 개념서냐. 자, 계급 개념서는 뭐냐면 양반하고 상인 중간에 있다 해서 중인이다. 그건 계급 개념서이고요. 정치적 개념서는 뭐냐면 사색 당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딱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인한 개념인데 대개 이제 학계에 공통된 통설은 계급 개념서야. 계급 개념서. 딱 양반하고 상민 사이에 딱 중간 계급이다. 그런 개념인데 요겐 특이하게 지역 개념서를 이제 어원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건 소수설에 불과한데 하여튼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하여튼 지역 개념서에 따라서 중인이다. 그래서 이 개념의 명칭을 요런 걸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중인 개념 중인의 명칭을 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인은 법제상 문가응시가 가능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중인은 법제상 이제 문가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인은 양인이잖아요. 신무상 양이면 다 뭐냐면 가능해. 근데 이건 법제상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중인이 이제 크게 기술관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서울이 있잖아요. 예. 이들 합쳐서 중서라고 하는데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를 들어 학리 같은 것 좀 들면 학리는 이제 얘네들 기술관은 학리는 아니죠. 자,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거있냐면 시험을 이제 볼 때 자기 할아버지까지 외할아버지까지 쭉 적어가지고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보고 아 얘가 중인 집안이라면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샹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과거 시험을 보겠다 하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저기 지방 간청 그 수령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내줘. 그러면 과거 시험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은 요 개념의 중인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넓게 보면 서울인데 서울은 아예 서울군국법부에서 법제상으로 뭐냐면 시험을 못 보도록 돼 있어요. 네. 문과나
국가든 다 못 보게 돼 있어. 다만 작가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보니까 이제 이거는 기술관이나 뭐 향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응시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능상 뭐냐면 보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서울도 서울군곡부에서 뭐냐면 문과 시험이든 문과 시험 보지 못했다. 물론 조성호기 때 조금씩 풀어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서울이 기술관에 등록되어 있다 동률로 인식해서 중서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 예, 요거 맞죠? 예, 중서라는 개념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조선후기 때 많은 시사를 결성해서 문화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였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중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위안문학이 발달됐어요. 그 여러 이제 시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청수경의 옥계 신사나 뭐 그런 것도 있죠. 박용문의 서원 시사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이제 시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시집도 간행을 했고요. 예, 이렇게 있고 또 신분 상승 운동의 어떤 그걸 또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직이 천시되고 세습화되면서 15세기 때부터 양반과 상인의 중간 집단으로 신분이 고착이 됐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통설을 좀 얘기하면 이게 이제 15세기 때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요게 16세기에 거쳐갖고 17세기 때 정착된 걸로 보고 있어요. 16세기 통해서 조금씩 형성돼서 17세기 때 정착됐다. 이 계층이. 그래서 중이나 명칭도 이제 17세기 때 기록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뭐냐면 16세기에서 17세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5세기로 본 사람도 있어요. 15세기 말부터 했다 뭐 설도 있고 있는데 일단 이건 답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답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해석해 봤고요.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자,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법정 관련된 내용이야. 요게 이제 요때 한번 나왔고 그전에도 이제 3년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좀 보면 내용 볼게요. 자, 조선왕조는 법제주의에 입각해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것은 법전 편찬에 이제 구체화되었다. 법전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법령의 의미가 아니라 이 법령 중에 이제 잘 된 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을 뭐냐면 따로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법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전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법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법전을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법전이지만 후에 법전에 큰 영향을 준 법전이 있어요. 이게 정도전의 조선건국전이죠.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사찬이야. 예, 사찬이고 육조체제, 주세에 입각한 육조체제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뭐 경제육전이나 소육전 뭐 등등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대전이 있어요. 건국대전. 이거는 세조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이제 편찬 사업을 통해서 만든 거죠. 기존의 법정 중에 뭐냐 일시적으로 사용한 법률은 버리고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사용한 법률들만 뽑아가지고 건국대전을 만들었어요. 그때 건국대전 만들 때 6조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조 때 들어서 속대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조 때 들어서 대정통포 그 다음에 고종 때 들어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는데 마지막 법전인 대전 회통을 만들고요. 그 대전 회통의 그 구체적인 이제 시행 법전인 육전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전의 이제 편찬 과정들을 한번 이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전을 편찬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이제 언제 확립됐냐면 대전 통포 때 확립됐어요. 대전 통포 때 정조 때 만든 대전 통포 때 법전의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확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있었던 걸 그 법전에 그 대정통고 만드는 과정에서 확립됐어요. 예전부터 쭉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조전 성현 문수지 잠깐 예. 네, 조전 성현 문서 조정 성현주의라고 이제 할게요. 예. 아이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게 아유. 예. 조정 선언 학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부터 내려온 그 뭐냐면 그 원칙들 있죠.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제 법전을 존중한다. 존중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에 입각해 갖고 이제 법전 판 그 뭐냐면 방법도 좀 반영되는데 이게 그 뭐냐면 대전 통보 때부터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전을 보통 이제 원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 기록할 때 이 원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다 주석을 달아. 그래서 속대전을 속, 그다음에 대전 통포를 중, 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 해요. 보. 예. 그래서 이 원칙이 대정통편 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이다 적으면 이건 뭐야? 요거는 그 이렇게 앞에는 건국대전을 원이죠. 속대전은 속. 대정통보는 그 밑에다 그대로 살리면서 증. 그 다음에 대전대통과 육전전 뒤에 나오겠지만 보 이런 식으로 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전전에 종전에 이제 그 전례에 전례에 있었던 내려왔던 걸 무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주석서를 다는 방식이 조전 선언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일단 일시적인 법과 영구히 보존하는 법 있잖아요. 이걸 나눴어. 법전 편찬할 때. 일시적 법은 이제 법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영구히 보존하는 법을 전이라고 해서 요것만 뭐냐면 그 법전에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적용한 법은 아니고 영구히 보존할 법.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그 일모제에 적용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그건 제외시키고 영구히 보편적으로 적용할 법만 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요가 전을 구별시켜 전만 정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명류라고 그 다음에 또 건국대전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 법규로서 형법보다는 민법, 행정법에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형전이라 해서 형법이 있어. 충돌할 경우 어디를 우선 시작이냐? 자, 일단은 조선시대 때는 형법은 대명률에 입각해서 해요. 근데 대명률하고 건국대전이 충돌할 경우, 형전이 충돌할 경우는 우선순위는 건국대전 형전한다. 기본적으로 대명률이지만 충돌할 경우 형전을 한다. 이렇게 원칙이 정했어. 예. 그래서 왜냐면 대명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중국의 어떤 상황에 맞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 중국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항을 뭐 저쪽 삼천리, 삼만리 보낸다. 근데 우리나라 땅은 이렇게 좁은데 그 넓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리 뭐 이런 식으로 500리 이런 식으로 쥐어가지고 기항을 보내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명령에 맞지 않은 걸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둘이 충돌하면 건국대전 형제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대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충돌할 경우는 여기를 우선시한다. 자, 그래서 조전선언학 그 다음에 일시적인 법과 영구집법 중에 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대전으로 이제 만들고 법전을 만들고 대명률하고 건국대전 형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법전들 충돌할 경우에는 대명률보다는 요 건국대전 형전 아니면 여러 이제 법전의 형전을 바탕으로 해서 일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했던 거다. 요 내용 조선시대 때의 이런 법전 편찬의 원칙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마련된 것이 언제냐면 대전 통포태다. 이게 03년도 기출에 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뿌셈이 있어요. 뿌셈. 뿌셈이 있는데 요즘에 딱 보니까 뿌셈을 잘 안 냈더라고. 시민항목사 부분을 다 보고 있는데 약간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출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다 보면 시민항목사에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아요.
거기 그 뭐냐 푸셈에도 나오고 그 한국사 통론에도 나오는데 왜 시민한국사에 그게 몰두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이제 보긴 보는데 거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 그래서 적어도 공부할 때 시민한국사 한 통, 푸셈 그거는 정근대사까지는 한번 보셔야 돼. 좀 같이 교차해서. 예. 자, 하여튼 근데 자,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입각해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조 6년에 중해도 공판 가해법전인데, 이거 일단 가해법전은 이제 태조 6년에 이제 공포됐던 가해법전은 저번에 이제 삼각 말한 것처럼 경제 육전이죠. 그래서 경제 육전은 조선 건국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법전이에요. 조선 건국전은 사차로서 공식적 법정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경제 육전은 최초 성문화된 법전이다. 그래서 경제 육전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쓰라고 한번 나왔잖아요. 객관식 문제. 자, 그래서 하지만 이후에 법전 수찬 작업은 계속되었다. 성종때 접어들어 모든 법령을 종합하여 통일적인 법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건국대전이죠. 들어갈 게 건국대전이죠. 자, 그래서 있는데 건국대전은 어떻게 했냐? 앞에서 일시적인 법과 영구히 보존할 법이 있는데 이걸 영구히 보존할 법을 전이라고 하고 일시적인 법을 녹이라고 하죠. 그래서 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비변사 등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 녹이 붙죠. 이런 것들이 녹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변사 등록에 적혀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각사 등록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건국대전보다 좀 하위에 있는 법들,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만든 뭐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요. 예, 왕의 명령을 이제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 건국대전이나 여러 가지 대전자 법전은 요걸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일시적인 법들이 이제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또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일시적인 법이 계속 누적되고 기존의 어떤 법까지 충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존의 법을 그 일시적 법률 중에 좀 또 연구한 법을 또 전후도 분류해가지고 또 거기에 법전화 시켰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의 법전 속대전이죠. 속대전. 영조 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반세기도 안 와서 앞에 법정과 이후에 그 제정된 벽을 또 만들었어. 또 안에 또 록이 막 사 있거냐. 그럼 노 중에 그 뭐냐 또 영구지법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따로 만든 것이 이제 뭐냐 더 기존의 법률과 더 추가된 것이 대정통표죠. 예. 야, 이렇게 이제 있고 나중에 또 대전 해통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 법은 꼭 그 뭐냐 그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애워 두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법전 편찬 과정을 볼게요. 자, 일단은 록과 전후 나누죠. 록은 일시적인 법, 그다음 저는 영구집법인데 이 록이 점점 쌓이면 그 중에 이제 또 뽑아서 영구집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록이 또 쳤으면 여기에서 또 뽑아서 전월 집어넣고 이렇게요. 그 전월 이제 따로 모아서 한 것이 순서는 건국대전, 뭐 그다음에 속대전, 대전해통, 대전통보, 대전해통 이런 시즌의 순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지문 내용을 볼게요. 자, 가는 정도전이 주관을 편찬했다. 아니죠. 경제 육전은 정도전이 뭐냐면 한 게 아닙니다. 전조는 조선 건국전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거야. 경제 육전은 이제 조준이 이제 편찬된 거. 조준. 자, 그다음에 나는 국가 만세 통교 지구를 표방하면서 형전에 적용할 수 없고에는 대명률을 따왔다. 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국가 만세 통행 지교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에 말하는 조정성은 문헌 준수주의야. 그러니까 예전의 법들을 그냥 그대로 뭐냐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무제 그 어떤 법들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걸 좀 막기 위한 그러니까 예전에 조사 그 선대가 만든 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방파제 삼아서 중국의 어떤 법을 걸려서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 만세 통행 지구인데 이걸 조정 문헌 준수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게인데 이게 그 항상 그 뭐냐면 지켜졌던 게 아니에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속대전 때는 이게 또 무시돼 있다가 대전 통포 때 들어와서 이 원칙이 확립돼요. 예, 대전 통포 때. 그 기존의 법을 바탕으로 각 주를 받는 방법으로 이제 한 것이 건국대전 때 이제 확립됐다가 속대전 때 또 부정됐다가 다시 조전 그 대전 통평 때 다시 그게 확립됐다. 요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다가 편찬한 왕대에는 그 속대전 편찬 영조대죠. 제야살림의 본거지인 성을 대폭 정리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봤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요거 있고 그다음에 라가 편찬한 왕대는 라는 이제 그 대전 통편이죠. 그래서 왕대에는 육전조대를 만들어서 사형수 삼신제를 엄격히 시행했다.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보면 일단 육전조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대정통편이 만들어진 이제 정조 때 그런 게 아니라 대전해통이 간행되면서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들을 쭉 적어놓은 게 육전조대잖아요. 이거 고종때야, 고종때. 예. 그리고 사형수 삼신제, 사형수를 이제 그 사형시킬 때 한 번 판결한 걸 또 두 번 판결하고 또 세 번째 마지막 판결하고 예. 지금처럼 삼신제 실시하는 건데 이건 이제 세종 때 실시해서 영종 때 영조 때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에 관련된 건 아니다. 대중통 정조와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던 거죠. 그래서 답이 니은과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제 법전들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입전, 건국대전, 그 다음에 속대전, 대전통보, 그 다음에 건국대전을 만들 때 원칙, 전과 록을 나누고 전만 편성하고 록도 계속 쌓이고 중에 일부분 다시 전환해가고 또 편성하고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공산명 기출 문제예요. 예. 자,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법정 관련된 거예요. 언어 법전. 이 언어 법전이라는 것은 뭘 그냥 대전 통편을 얘기해요. 정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법전의 원칙들 이게 대전 통평 때 확립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럼 건국대전과 속대전, 대전 통편을 합쳐서 분류하고 대전 통편 이후에 그 수교와 그 다음에 아, 이게 뭐지? 뭐다 보이고. 수교, 이렇게 있네요. 예. 풍주인가? 예, 풍주. 등등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 모아서 첨가하고 보충을 한 책을 하였다. 그래서 육전은 구대와 같이 했다 하면서 뭐 건국대전에 수록하여 원전을 쓰고 속대전은 이제서 속에다 쓰고 대정통볼 증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했던 것을 보충한 걸 보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거는 조전 선형 준수지. 음, 준수시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는 주로 대전통보에서 이제 이런 원칙들을 입각해 갖고 하겠다는 걸 법내에 든 거, 법내에 이제 편찬 원칙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볼 게 뭐냐 하면 가에 이제 법전이 편찬된 정치 의견 쓰시오. 건국대전이잖아요. 여기 딱 주셔놓은 게. 자 건국대전은 기존의 법전을 정리하고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를 마련했다. 근데 의미가 있죠. 이건 뭐 교과서 의미로 쓰시면 돼요. 그냥.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가 편찬한 당시에 행했던 탕평의 성격을 영조 때 그것과 구별하시오. 자, 영조 때는 무슨 탕평이 있어? 왕론 탕평을 실시했죠. 근데 여기는 준룡 탕평이야. 준룡 탕평은 그 뭐냐면 의미가 뭐냐? 왕론 탕평은 외척을 포괄한 그런 거죠. 온건파를 이제 포괄한 그건데 그 중론 탕평은 외척을 배제한 채 각 당파의 대의와 명분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강경파를 뽑아가지고 했던 것이 준론 탐편이다. 요걸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줄진 수교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 밑줄진 여기 수교가 있는데 수교라는 건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자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에 그 정gen대 시대 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왕은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있죠? 왕이 있죠. 예. 왕이 이제 명령을 내죠. 이걸 교지라고 해요. 교지. 그리고 이 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지라고 해요. 전지를 내리고 교지를 내리면 각 간청이나 지방의 이제 간청들이나 중앙간청이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그 명령을 받았다. 교지를 받았다 해서 그 수교라고 해요. 수교. 그래서 수교의 의미는 왕의 지시, 하교, 명령 등을 각 간청에서 접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위 행정기관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각 그 뭐냐면 교육청이나 개별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그 개별 학교에서 이렇게 문서상 이게 받잖아요. 접수를 하잖아요. 이게 수교야.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게 딱 그 교육청 명령이나 지시사항이 나오면 그 수교 그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학교 규범을 또 만들죠.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수교를 받으면 그 왕의 교지나 전지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제 항목들을 만드는 거야. 왜냐 각 간청의 이제 사정이라든지 지방의 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지나 전지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등록이라든지 각사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범,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시행령칙들은. 예. 그래서 이 수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위내용을 참조해서 조선시대 법전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써. 그래서 아까 지금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집법구에서 육전체제에 따라서 편차한다. 그래서 그 일시적 법률과 영구집법을 구분하고 영구집법을 육전체제로 편차한다. 그리고 형전은 대명령보다 우선시에 적용돼. 이때 형전이라는 건 건국대전 형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법이 잘못되지 않으면 고치자 그대로 두어서 법의 정신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조전 성형 문수주의. 문헌주의, 조전 성현주의라고 하죠. 자, 그 조전 성현주의 각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거 앞에서 원, 소, 그 다음에 증, 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립된 것은 앞에 말한 대전 통편 때 확립됐다.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잘못 설명했는데 대전 통편 때 확립됐고요. 요 관련된 법례는 대전 해통 때예요. 예. 대전 해통 때 관련된 법전의 일부고 제가 잘못 설명했어. 고치세요. 예. 여기가 대전 해통이고요. 예, 대전 해통 때 내용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원칙들, 이 원칙들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대전 통편 때 확립됐다. 예, 좀 수정해서 들어주세요. 하다 보니까 꼬였네. 이게 대전 해통이고 이런 원칙들이 확립된 것은 대전 통편 때다. 특히 조전 선언주의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대전 때는 또 무시당했다. 대전 통편 때 확립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 대전 통편 때 이 조선시대 편찬 규범 원칙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해서 확립됐고 요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대전 해통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보기에서 사림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사림은 이제 16세기 때 등장한 그 사림을 말한 거죠. 지금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길지 학풍을 계승했다. 예, 맞죠? 그래서 길지 제자와 제자의 제자들을 기르는 게 사림파들이에요. 예. 자, 그다음 물리적 공리주의를 추구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훈구파드죠. 훈구파드니까 틀리고, 그다음 왕도 정치와 항종 자치를 강조했다. 맞죠? 그래서 있고 역대 사상 조류에 간대했다. 아니죠. 예, 상당히 깐깐해서 뭐 도교, 불교 어림없죠. 그래서 산인들은 온건파 사대부를 기원하고 있지만 온건파 사대부가 꼭 일치한 건 아니야. 이 사상적인 측면에 올 때 이게 온건파 사대부들은 나름대로 유교와 불교에 좀 간대하는 데 반해서 그 자손들이 이제 학문적인 그 후손들은 산인들은 그 뭐냐 유교와 외에 성약 외에 다른 불교와 도교에 되게 깐깐했다. 뭐 그래서 조광조의 이제 성역서 페이지 같은 것들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훈구파드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기읍과 디귿이니까 요거는 음,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살인팔 세력 기반 옳게 옳은 것은 살인팔 세력 기반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교가 있고 서원이 있고 사창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와 이제 연결되는데 요거는 뭐 몇 가지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항약 일단은 이렇게 있죠. 한교에 이제 항약을 이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한교가 아니죠.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이상했어. 예.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어디였나? 한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항약 얘기하다가 예. 항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서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창,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연결시키면 그 유황수도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아까 이제 제가 항약이다, 그 항교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어. 항약이에요. 예, 잘못 얘기인데 자 일단 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랑가도 이제 세 기반일 수 있죠. 예,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여기 1번이 되겠죠, 답이.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한약은 뭐 그냥, 근데 한교는 아니죠, 이거는. 한교는, 요거는 살인파 기운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편전은 이게 이제 간학파? 예, 간학파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혁명파 사대부 중에 간학파 연결되고, 그다음에 간학파 중에 일부가 이제 훈구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예. 훈구하고는 대립이냐? 일단 계통상 이렇게 연결돼요. 예. 그다음 도당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중요 간청들 부르는 명칭이야. 일반적인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도당의 의미는 그 시대마다 달라. 일단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도당은 도평 의사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전기 때는 의정부가 되는 거고요.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16세기 때 백운동 서원이 창설이 된 이후에 숙종 때 이르면 서원뿐만 아니라 사업가의 대대도 세워졌다. 그 결과 나타난 형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이 서원의 원래 역할은 선현에 대한 제사예요. 이때 선언이라는 것은 그 공자, 맹자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이제 유학자들 인정하는 뭐 이이나 이양이나 이현적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제사 지내는 게 서원의 역할이야. 그 외에도 뭐 학문 연구도 있겠지만,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 후기 때, 특히 이제 숙종 때 한국 정치가 거치면서 한국 정치에서 패배한 남인들이 영남에 내오면서 영남에서 자신의 어떤 그 토착적 기반을 확립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을 모시는 사업까지도 서원으로 뻥을 치면서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치 이후에는 서원과 사후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른 건데 약간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때 이제 사후화 될 때는 이미 뭐냐면 분당 정치가 말폐화 됐죠. 예. 그래서 한국 정치 때는 이미 일당 독재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분당 정치가 발달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후화될 때는.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입니다. 예. 분당 정치 발달이나 분당 정치가 말폐화됐던 한국 정치 시기 때인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항약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조선시대의 문제 중에 항약 관련된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이게 항약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항약 보급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상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 원래는 처음에 유황소를 복립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훈구파들한테 이제 먹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차선으로 이제 선택했던 것이 항약 보급 운동이야. 네. 근데 이게 항약 보급 운동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그 시행 방법에서 이제 착오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급을 시켰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약 보급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볼 수 있고, 근데 이 항약이라는 것이 이제 후에 이제 좀 약간 원래 의미하고 다르게 변질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8, 19세기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항약을 하는
이 항청을 누가 장악해요? 국가에서 장악을 해. 그게 어용화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갈등 이런 것도 이제 시험문이 나오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요걸 8번 문제는 요걸 전체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9번 문제는 이제 요 중에 항약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급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본 건데, 자, 이거는 약간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 요거는 항약의 보급 과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항약 전반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8번 문제를 제 순서대로 이제 좀 보면요. 자, 이 순서대로 보면 일단은 이제 요게 일단 맞아요. 나, 다, 가. 예,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나, 다, 가. 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 맞는데, 이거는 일단,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서 좀 더 하기도 하죠. 일단 읽기도 하죠, 이걸. 예. 그래서 있는데, 요게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다 읽기는 그래서 얘한테 시킬게요. 예,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자, 제가 미리 이제 좀 해놨습니다. 예. 요게 얘가 좀 느려요. 읽는 게 좀 느리거든요. 예.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하고요. 예. 자,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가 인증번호, 도신도신으로 하여금 지방관에 칙하여 향해를 설립하되 각면 인민들이 종명노련 한자 각 1인을 권선하여 향회원으로 삼고 본읍공당에 모여 무릇발령 위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마땅히 본읍에서 시행할 일에 가부를 평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나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맘먹듯이 너 나하며 자를 부르고 다시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다 난의 우두머리가 정소와 향해 때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통문을 돌려 돈을 거두는 일은 관아에 특별히 지시하여 엄하게 금해야 한다. 근래 삼남의 소란스러운 것은 이들 무리가 길러낸 것이다. 농민은 과도한 세금으로 관의 침탈에 힘이 빠져 있으며 술과 밥을 마련하라는 향유의 독촉으로 피곤한 상태이다. 라, 내외 사족 중 허물이 없는 자를 향하는 입록하고 입록할 때는 먼저 초안을 작성한 뒤 일량을 모아 통의하고 모두 좋다고 하면 향 선생에게 품하여 이의가 없는 연후에 정안에 입록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이제 좀,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번호 알려줬죠? 인증번호 80번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인증번호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증번호 두 개만 좀 적어주세요. 그 밑에 댓글에다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 다, 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가 라죠. 라. 요거는 뭐 하는 이제 그 내용이냐면 그 당 16세기 때 사족 한약과 관련된 거야. 사족 한약. 그래서 사족 한약은 이제 9년 단위로 이제 조직을 했죠. 그래서 유황수에서 항해를 개최하고 항해에 참석한 인원을 항안에 기록하고 한글을 통해서 통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족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두 번째인데 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신분제의 사회가 붕괴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 시기 때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신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신양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밑에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여러 가지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뭐냐면 신분을 사죠. 그래갖고 신양 계층이 이제 등장하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유황수에서 항임을 둘러싸고 항천의 항임을 둘러싸 싸우게 되죠. 이게 향전이죠. 요 시기야. 대략 이제 18세기에서 정도 여기 시대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다죠, 다. 자, 다는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19세기 때 세조 정치기 때 이제 항해가 어용화돼요. 그러니까 이 항해를 통해서 이제 어용화된 것을 통해서 항청이 어용화되죠. 항청이 어용화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항해가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기존의 이제 그런 항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민중들이 만드는 항해가 등장해요. 이게 이해와 도회 같은 것들이야. 이해와 도회. 그래서 이해와 도회는 누가 이제 주도를 하냐면 그 당시 신양 계층이었던
그 요호국민 계층이 주도를 해요. 왜냐면 요호국민들이 원래는 그 항해에서 항임을 이제 했는데 항임에서 이제 했던 그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거든요. 예, 항전 승리해갖고. 근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수령이 직접 징수제 시작하면서 작부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없게 되면서 오히려 이 수령과 항리를 통해서 압박을 받게 돼요. 오히려 수탈이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항해 갖고 이제 기존의 항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항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해와 도해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항해들은 주로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밀란에 참여하지 않고 밀란 전 단계, 그러니까 억울한 점을 이제 이런 것들 불편한 점들 개선한 점을 정부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상소를 올리는 그런 그 단계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소가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난은 이제 막 일어나기 직전에 이해와 도해를 중심해서 그 여러 가지 민원을 넣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그런 단계는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이제 세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가죠. 가. 가는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이 그러니까 개항하고 나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 항해를 그 이용하려고 해요. 지방자치기구로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방자치기구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군국 기무처에서 항해 조직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내용을 파악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를 통해서 정부가 사족대 권한을 강화하고 항해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도화시키려고 했다.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아까 이제 그 군국 기무처에서 1894년에 그 뭐냐면 공포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항해를 일종의 이제 뭐냐면 지방 자치기구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그때 된 거고, 요거 사족대 권한을 강화시키고 항해를 전국적인 거는 이거는 요거와 상관없죠. 이거는 군국 기물주에서 공포한 거고, 그래서 요걸 항해를 이제 지방 자치화 시키려고 한 거고, 요 사족대 권한은 이제 16세기 때 사림들이 항해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다. 그냥 항해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1번이 이거 요거는 관련되는데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요거는 항해 지방자치고 이거는 항약과 관련된 참고로 이 항약이 그 뭐냐면 나중에 유황소에서 개최하게 돼서 이게 명칭이 항해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항하와 항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틀린 걸 이제 제시한 거니까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항리사의 이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향리가 항총사대를 홀대했다. 맞죠? 자, 이게 이제 정약용의 목민시설에 나온 내용인데 되게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초반 때요. 예,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팔도 구간 당상제라든지 수령항약 같은 것들이 실시되면서 이게 이제 권한이 올라가니까 향리의 권한 또한 올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통해서 밀란의 지도층들이 항해해서 농민을 동원했으면 알 수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앞에 밀란 전에 정소 단계에서 요국민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이제 동원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엄밀히만 하면 좀 틀리긴 해요. 왜냐면 여기 이해 도회 여기에서 이제 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요국민들인데 이들이 이제 밀란의 초창기 때 지도층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트리거를 이제 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근데 막상 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들이 쏙 빠져. 실질적으로는 주도는 하지 않았어요. 원래 밀란 초창기 때 이제 뭐 정소 단계에서는 뭔가 주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한계가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답이 지금 1번이기 때문에 요거 뭐 그냥 하여튼 넘어가고. 자, 나를 통해서 항총사쪽 때 항안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항유총을 항해에서 배제함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항안이라는 것은 항약에 참가할 수 있는 명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항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방 사족으로서 인정받아.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 후기 때 지방 사족으로서 인정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안과 청금록 같은 거 있어요. 항교에 보면 항교 학생 중에 좀 양반 그 자제들만 적어놓은 그런 명단이 있거든요. 이걸 청금록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지방에서 양반으로서 사회적 신분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작성 순서는 맞죠?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요거는 항약의 변천 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반해서 요거는 항약의 보급 과정 내용이야. 16세기 때 항약이 왜 보급됐냐? 그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말했지만 유황소를 이제 복립해서 항약을 예치시켜 여기에다 행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 당시 이제 그 홍고파들이 권한이 강화되면서 권한이 있는 홍고파들이 유황소를 장악했잖아요. 결국에 한 발 물러나서 뭐냐면 항약 보급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 유황소 복립 운동이 실패하면서 이 당시 이제 얘네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 차선으로 이제 항약 보급 운동을 했고 결국에 나중에는 홍고파를 묻어놓은 다음에 유황소를 이제 다시 차지한 그 살인이 요게 이제 항약 보급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황소가 나중에 이름이 향청이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항약이 또 항청에서 했기 때문에 항해라고 하죠. 그래서 항청, 항해, 항약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약은 약속이고 그걸 이제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향청이 있고 거기에 모임을 항해라고 하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 항약도 나오고 뭐 항해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항청도 나오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라는 그러니까 항약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요거 항청과 항해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개념 파악하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건 유황소 복립운동이 실패한 후에 그 차선 제거했던 항약 시행 보급 운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고 나갈게요. 금왕국이 향약은 비록 성리대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주애가 없어 알기 어려우므로 상세히 언해하여 사람들이 보고 바로 해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의가 주자의 유해를 모방하여 사창을 설치하고 이어 약속을 만들었는데 해주의 풍속이 야박했다가 이후로 문풍이 크게 변하여 예의를 차리게 되었다. 남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정의 법을 가르쳐 이 지경에 이르렀다. 살으라면 가하지만 무지한 사람까지 다 시행하면 어지럽게 된다. 고 비판하였다. 허엽 이 향약의 전국적인 실시를 주장하자 이의가 위식, 이족한 연후에야 예의를 알게 되니 추위와 굶주림에는 우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예절을 차리게 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물어보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문제가 좀 약간 쉬워요. 만약 내용까지 물어봤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답이 2번이에요. 2번. 2번인데 2번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와 관련된 사료는 뭐냐면 요 김한국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한국은 김효사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경상도 간짜사 부인한 후에 여시안약을 한글로 이제 언해해가지고 지방에 보급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먹혀드니까 다시 이제 중앙정계에 들어와서는 또 왕학 때 뭐냐면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시한약 언해를 전국적으로 배포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그에 대해 중종이 이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때 이제 여시안약이 뭐냐면 그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반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인 한성까지도 보급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성에 보면 이제 항약이 이제 전파하는 과정에서 오부 박리의 각 동마다 약정이 정해지고 항약 관련된 서책들이 보급이 돼요.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경제에서 유황소 체제에 수사했던 뭐냐면 일반 하층민들이 항약이 이제 널리 보급돼서 밤가죠. 왜냐면 이게 훈구파들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당연히 훈구파들 입장일 때는 항약이 널리 보급할수록 자신의 이제 지방사회나 서울 안에 있는 권력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구파 세력들이 항약을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내걸었던 이제 논리가 뭐냐면 그 당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한다. 천한자가 어떻게 이제 귀한 사람을 능멸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다는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성종에서 중종 때 척신세력 난곤이라는 사람이 그 상소를 올렸어. 그래서 뭘 올리냐면 사료다면 가하지만 무지한 사람까지 다 이 항약을 집어넣으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왜 곤란했냐면 요길 항약에 일반 사람을 다 포함시켜 실시할 경우에는 이 신분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항약에 보면 그 항약 약장에 장유유서라는 게 있어요. 장유유서. 여러분들 장유유서는 뭔지 아시죠? 예. 나이를 먹은 사람을 우대해주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장유유서 아니에요. 나이를 제일 중요한 그 장유유서의 기준이 나이야. 근데 나이하고 신분이 충돌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양반이라도 나이가 어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신분이 낮다도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디에 우선은 신분보다 장유유서에 따라서 여기 뭐냐면 나이를 더 우선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그 뭐냐면 보였다. 그래서 이건 훈구파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죠. 이게 이제 허엽인데 이 허엽은 이미 이제 선조 때요. 선조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냐면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할 때죠. 선조는 반계율통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가 되면서 왕을 즉위하면서 자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세력을 살인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그들 끌어들였죠. 그러면서 살인파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던 것이 선조 때인데 이 선조에서 이제 살인들 집권하고 살인 내부 안에서 하약 보급에 관련돼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허엽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엽은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 중심의 항약을 실시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조광조 때 실시한 이런 국가 중심의 항약 이런 것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요 허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허엽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이야. 이 입장 볼 때는 국가 중심의 어떤 항약은 문제가 있다. 야, 왜냐면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조광조 때 항약보급운동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중심. 그때는 수령이죠. 수령이 직접 나서 그냥 항약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핵이라나 원래 항약의 취지를 뭐냐면 잘 살리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도 있었고 조광조도 그 사실을 인정했죠. 요게 예전에 기준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분명히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또 똑같이 국가 중심의 항약을 실시하냐? 그거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 이의가 주장했던 지역 실정에 맞는 개별 항약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항약을 실시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주기론자잖아요. 그 경제나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양민 후 한약이라고 주장해. 백성들이 의식을 알아야지 예의를 차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선양민, 먼저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어떤 기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약을 실시하자는 거야. 그리고 요 한약도 전국적인 한약이 아니라 뭐다? 개별적인 그 뭐냐면 개별적인 항약을 실시한 각 실정에 맞는 항약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가 항해도 이제 그 감사 들어갔을 때 그 뭐냐면 요거도 여기 라고 제가 이 허역 관련 등을 나하고 이게 나예요. 예, 제가 아까 요걸 설명하면서 요걸 짚어서 설명한 것 같아. 요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난데 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하면서 반발하면서 나중에 지역에 가서 이제 자기 부인지에 가가지고 1574년에 그 뭐냐면 사창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창계를 만들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주 한약을 만들었어. 해주 한약. 이거는 국가 중심의 한약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한약이다. 그 지방의 어떤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림이 집권한 후에 그 당시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어요. 여기 허역이 그 당시 전국 중심의 시시의 항약을 주자니까 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양미 후약 항약 이렇게 주장하고 먼저 뭐냐면 그 양민을 한 다음에 백성들 먹고 살게 한 다음에 항약을 주장하자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실시할 때는 개별 중심의 항약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하여튼 가다라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순서만 물어봤지만 하나하나가 또 나중에 시험이 될 수가 있죠.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문제, 요 객관식 기출문제 주관식 문제 나왔죠. 김한국의 그런 항해보급운동 뒤에 나오지만 요것도 나올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허역도 나올 수 있어. 전국 항해보급운동하고 이의 해주 항역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의 그 개별 항역과 허역의 그 전국 단위 한약 이걸 이제 추정. 여기는 수정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중심을 한 거니까 이에 이제 요거 내용 파악을 해주시고 선양민 후양약 후한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또 시험의 어떤 재료로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이제 무슨 거냐면 항약의 종류와 관련된 거야. 항약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정항약, 사족항약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표를 보고 좀 약간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출 문제 이제 그 보면 분석 보면 287페이지인데 일단은 한약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아니, 9년 단위의 한약은 이제 크게 사족 한약, 그 주연 한약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9년 단위 한약 밑에 독리 단위 한약, 독리 한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조강조가 할 때는 국가 중심의 그 수령 중심의 주연 한약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별 한약에 입각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사력 항약 이런 게 넘어가게 되죠. 이게 살인들이 중심한 항약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국가 권력이 강화해서 주연하고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제 또 항약 안에서 그런 이제 항임을 둘러싸고 싸움이 나죠. 그래서 이따가 이게 새로운 항약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신앙이 승리했지만 나중에 세도정치 때 그런 그 설전 직접 수용제 이제 직접 징수에 바뀌니까 그게 신양 계층이 반발이 일어나서 이해와 도회 같은 것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수정항약 관련된 내용 요거 볼게요. 사족하려고 자 가로 안에 이제 기획과 니은의 운영 주체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대사형 조강조와 이르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뭐뭐는 대단히 촉박하여 왕도가 어그집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는 잠깐 제가 읽고 시작할게요.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긴 좀 그렇고 예, 여기 이거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 대사원 조광조가 이르기를 지금 실시하려는 L 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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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얘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잠깐 간 다시. 사람의 간 사람 얘가 오류가 지금 난 것 같거든요. 다시 할게요. 예. 여기가 아닌데, 아, 읽어보기 힘드네. 네, 요걸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인데,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 대사원 조광조가 이르기를
지금 실시하려는 L 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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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람 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얘가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아,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사의 조강조에 이르기를 지금 실시하고 여기는 뭐겠냐면 수정항역이야. 음.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수정이 주도하는 항양어이죠. 그래서 대단히 촉박하여 왕들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까닭에 감사가 구박할 항해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수정항약을 국가 중심의 수정항약은 약간 이제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여러 반발들이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조광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들어갈 것은 요거는 이제 뭐냐? 요거는 율곡 이가 쓴 해주 한약이에요. 해주 한약. 해주 한약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여기 14년 기출문제 뒤에 앞에 12년에 여기 나왔죠? 여기 그 이가 와가지고 그 지역의 해주 지역에 맞게 만든 해주 한약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야. 이 해주 한약은 개별 한약이고 그 다음에 주체를 보면 사족 한약이죠. 사족이 국가가 아니라 사족이 와서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한약이야. 그래서 주체도 보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주체의 차이점을 쓰는 거지 여기 그러면 기역은 이제 수용하약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사족하약 그 니은은 사족하약인데 자 요게 이제 차이점을 이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해조한약 같은 경우에는 수영한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 보급한 거죠.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근데 이제 니은의 사족 한약 같은 경우에는 사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각 지역의 어떤 풍토나 습관이나 문화 등을 고려해갖고 썼던 그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 답을 기역만 니은만 다 나눴어. 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답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수정하고 항약하는데 사족하는데 이게 지금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주체 차이점을 쓰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야. 그래서 서술형을 답을 썼는데 그 답을 제가 지금 그냥 단답형식으로 답을 달아놨어요. 예, 딱 보니까. 그래서 수령형은 국가 중심의 어떤 한영이고 지방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고려하지 않은 거고 사족하냐면 사족이 중심이 되고 지방의 어떤 사정들 고려해가지고 지방 살림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런 한약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차이점을 이제 쓰라고 한 거죠.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예, 딱 보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판에 대해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거나 오타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운판에 집어넣거든요. 예, 그걸 이제 고조를 좀 해줘서 설명은 다 맞아요. 예, 근데 답안 쓰는 게 지금 틀렸어. 지금 그 요건에 맞춰서 쓴 게 아니라 단답형식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여기에 보면 12세기 때, 12세기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12번 문제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